강붕이 제막 BMW 3 시리즈를 제가 이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차 출고를 받기 때문에 오늘 이 녀석이 중고 사업부에 넘어가요. 2년 넘게 잘 탔는데 저의 애마인 BMW 3 시리즈 F30 마지막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녀석과의 마지막 이별 드라이브를 시작을 합니다. 이별 드라이브. 우리들이 살면서 이별 드라이브를 경험할 그런 순간들이 많지는 않죠, 쉽게 얘기해서. 물론 뭐 차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덧 이제 세 번째 차량이에요. 세 번째 차량이고,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출고하게 될 새로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 차량인데 제일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320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소나타 트랜스폼을 샀었고, 그 다음에 이제 BMW X1 이바디 모델 284, 이제 2018년도 2월에 BMW 3 시리즈 F30 32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제가 거의 이제 25개월 정도 주행을 했어요. 딱 25개월째 되면서 이 차량을 팔고 새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뭐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어떤 나이대를 불문하고 정말 남성들이 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차량. 3 시리즈를 맨 처음에 경험하기 전에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크리에이터 관련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뭐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 이 3 시리즈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차량에 대해서 정말 자동차의 뭐 예를 들어서 무게 배분이라든지 후륜 구동이 이런 느낌이구나 등등등. 제가 BMW 3 시리즈를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게 진짜 D세그먼트의 컴팩트함이다 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느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말 만족하면서 탔어요. 2년 넘게 주행을 하면서 만족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연비 좋죠. 연비 좋고, 뭐 190마력에 40.8토크라는 파워트레인 수치가 일상 여행에서는 정말 충분한 수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G바디 신형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330i가 정말 인기가 많죠. 저도 330i를 시승을 하면서 리뷰를 했었고, 정말 대박이다, 역대급 3 시리즈다 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차량이었지만, F바디에서는 어쨌건 간에 320D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뭐 ZF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BMW랑 워낙 궁합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만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디젤 진동하고 소음은 느껴지죠, 당연히. 특히 뭐 겨울철에는 확실히 디젤의 소음이 훨씬 더 커요. 겨울이 아닌 계절에서는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의 그런 진동과 소음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제가 이 차량에 적응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가솔린만 타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이질감 있게 다가올 그 정도의 수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디젤에 대한 이질감은 크게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게, 항상 이 녀석을 갖고 고성능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너 같은 데 돌잖아요. 빠르게 그 코너 같은 데 돌았을 때 롤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코너링, BMW 핸들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BMW라는 DNA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제가 이제 자동차 크리에이터 일을 하면서 다양한 차량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이 차량도 제가 정말 많이 타보는데, 탈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정말 밸런스, 차량의 밸런스만큼은 진짜 BMW 3 시리즈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3 시리즈를 타기 때문에 이 차량에 맞는 운전 습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차량들을 운전하게 되면은 되게 뭐랄까요, 이 녀석이 주는 만족감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줬던 그 만족감, 그런 만족스러운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던 차량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차량의 급을 떠나서 3 시리즈가 주는 주행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키로수를 좀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화물용이나 영업용 차량들에 비해서는 키로수를 많이 뛴 건 아니지만,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뛴 편이에요. 제가 고속주행이 많고 장거리 주행이 많다 보니까. 제가 25개월을 주행하면서 지금 몇이냐면요, 키로수가 52,000입니다 52,600. 적게 탄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5만 킬로를 넘게 타면서 뭐 크게 문제된 건 없었어요. 장고장도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BSI 소모품 교환을 제외하고는 제가 딱 서비스 센터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게 뭐냐면 F바디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 도어 쪽에 고무 몰딩이 여름 되면 약간 좀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납니다,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요철을 지났을 때 문에서 약간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테이핑 몰딩을 하면서 그 잡소리를 완전히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은 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뽑기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제가 제 에마한테 정말 참 고마웠던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 차량이 잔고장도 많고 뭐 리콜도 있고 그래 버리면 되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편리하려고 타지, 자동차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이 막 많이 뺏기거나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되면은 나만의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하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아주 큰 만족감을 줬었고요. 제가 평균 연비 같은 경우는, 연비는 제가 한 번도 리셋을 안 했어요. 한 번도 리셋을 안 했는데 16.5가 나옵니다. 16.5.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장거리 주행이 많습니다. 도심 주행보다는 고속 주행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연비가 잘 나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크게 부족한 운동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이 밟기도 했었습니다. 근데도 연비가 이제 16.5가 나왔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름 게이지 큰 거 한 칸 있잖아요. 큰 한 칸이 남았을 때마다 5만원씩 거의 주유를 했습니다. 제가 5만원 정도 주유를 했을 때 거의 한 8일 정도 타는 것 같아요. 8일 정도. 그러니까 제가 차량을 거의 매일 탑니다. 하루 평균 제가 이제 주행하는 키로수가 최소 50km예요. 제가 거의 최소 4-50km 이상씩은 매일매일 주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연료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한 달에 주유가 예를 들어서 아주 먼 곳을 여행을 떠난다 했을 때는 물론 주유를 좀 더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기름값은 대략 한 20만원 정도, 주유비 자체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주유비 자체는. 근데 뭐 이 녀석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도장면입니다. 제 차량이 블랙 컬러예요. 특히 이제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흰색도 많고 요즘에 보면 이제 M 스포츠 고유의 컬러인 파란색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짙은 그레이 색깔이 많지만 이 검정색은 굉장히 없습니다. 검정색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차량은 처음 소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블랙은 간지가 나요. 진짜 이쁩니다. 블랙이 주는 감성적인 부분은 있지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넘게 이 녀석을 소유하면서 한 1년 반 정도는 셀프 세차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귀찮아지고 또 일도 많이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동 세차를 몇 번 돌렸는데 자동 세차를 돌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셀프 세차에 대한 그런 만족도는 없지만 생각보다 도장면이 두꺼워서 자동 세차된 기스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인 나이에 제가 보험료 자체는 80만 정도 나와요. 80만원. 그러니까 다이렉트 보험, 다이렉트 할인도 받고 카드 할인도 받았을 때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나오고요. 뭐 보험료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뭐 부담이 되지 않았고, 이 차량이 현금 차량이었습니다. 현금 차량이다 보니까 뭐 월 납입금도 없었고, 그래서 한 달에 이 녀석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40만원? 보험료랑 뭐 주유비 다 합쳐서 40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대로 제가 이제 이 녀석을 계속해서 주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부담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입차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료라든지 내가 차량 구매를 할 때 뭐 할부냐 리스냐 현금이냐 여러 부분을 봤을 때, 또한 이제 나이대도 있겠죠. 나이대에 따라서 보험료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BMW 3 시리즈를 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저처럼 유지비가 적게 드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금액적인 부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3 시리즈 구입하신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 엑스드라이브가 아니에요. 일반 흐름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항상 윈터 타이어를 꼈습니다. 금호에서 나오는 윈터크래프트 제품을 제가 이제 계속 끼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딱 스키 시즌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키장이 오픈했을 때 윈터 타이어를 끼고, 그 다음에 스키장이 폐장됐을 때 그때 이제 윈터 타이어를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 타이어 금액은 제가 약간 70만원 후반 정도, 80만원 좀 안되게 이제 구매를 했었고요.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래를 했던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는 보관료는 무료였어요. 보관료는 무료지만 탈부착할 때마다 이제 한 짝당 2만원씩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순정으로는 포텐자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다 보니까 약간 노면의 소음은 올라오지만 접지력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톱텐자, 그러니까 BM도 3 시리즈 순정 타이어에 대한 그런 만족도는 정말 좋았지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를 끼게 되는데 저는 윈터 타이어는 무조건 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눈이 폭설이 왔을 때는 정말 많이 미끄러져요. 겨울철에는 내 차량이 엑스드라이브라도 윈터 타이어를 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 차량이 후륜구동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윈터 타이어는 필수인 것 같고요. 이 차량을 타면서 또 전국에 있는 많은 곳을 또 누볐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차량이 제가 탔던 차량들 중에서 가장 정이 많이 들었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시원섭섭해요. 마지막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지만 정말 많이 시원섭섭하고, 제 주위에서 나 BMW 3 시리즈 살 건데 뭐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항상 오케이예요. 진짜 오케이. BMW 3 시리즈는 정말 이 D세그먼트 차량들 중에서는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G70도 타봤고 C클래스도 타봤고 뭐 A4도 타봤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D세그먼트 차량을 경험을 했지만, 물론 그렇다고 다른 경쟁 차종들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BMW 3 시리즈가 주는 이 드라이빙적인 감성적인 요소, 드라이빙의 감성적인 요소 부분 자체는 정말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3 시리즈를 지금 구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구입 예정이신 분들, 구입 계획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마지막 이별하러 가는 길에 영상을 찍게 됐고요. 확실히 이제 보증기간이 BMW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3번의 엔진오일과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그 보증기간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BMW 서비스 센터는 어떻냐? 일단은 서비스 만족도는 정말 좋습니다. 가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빴던 적이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약을 잡는 거, 예약을 잡을 때 그게 있습니다. BSI, 그러니까 소모품 교환을 할 때는 예약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3주 전에 예약을 했을 때 무조건 되고요. 다른 제가 이제 잡소리를 잡기 위해서 갔을 때는 그 잡소리를 잡는 그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진 않아요. 서비스센터에 BSI 소모품 교환을 하시는 분들, 어드바이저 분들이 가장 많고, 증상 자체가 뭐 평범하지 않는 증상들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서비스센터에서도 크게 불편한 감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을 팔고 무슨 차량을 구입을 하냐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뭐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다음 차는 또 BMW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BMW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BMW가 주는 그 드라이빙에 대한 감성적인 요소를 정말 좋아하고, BMW가 주는 다른 브랜드들도 스포츠성, 각 브랜드들이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성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차량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제 성향에 가장 맞는 브랜드 자체는 BMW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BMW고, 왜냐면은 다른 브랜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자주 경험을 하고 있고, 대부분 차량을 다시 구매하는 시기 자체는 좀 길지 않습니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후회를 안 하는 쪽으로 항상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BMW 차량들을 구입을 많이 하고요. 바로 이제 BMW Z4입니다. Z4 20i를 이제 좀 있으면 출고를 받고요. 이제 이 녀석은 이제 미리 차량을 BMW 인증 중고 사업부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BMW에서 재구매하는 게 좀 좋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재구매 할인 2%가 있고요. 플러스 이제 트레이드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타고 있던 BMW 차량을 BMW 인증 중고차에 팔게 되면은 1%를 더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차량 금액의 3%도 되게 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BMW 인증 중고 사업부로 넘겨서 이제 다시 BMW 차량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있고요. 저희 에마 BMW F바디 320T M 스포츠 패키지 이제 곧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동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동안 제 발이 대해주고, 저는 사고도 한 번도 안 났어요. 저는 항상 여태까지 사고 한 번도 난 적이 없고, 또 이 녀석도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주행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녀석한테 고마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마지막에 셀프 세차장 가서 정말 깨끗하게 닦아줬고요. 잘 가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또 혹시나 다음 오너 되신 분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차량을 정말 소중하게 잘 다뤘기 때문에 잘 타시길 바라고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BMW F30 3 시리즈 정말 롱텀 시승기죠. 롱텀 시승기. 시승차도 아닌 제 차 이별하는 동안, 이별하러 가는 이 길에서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더불어서 지금은 F바디가 아니라 G바디지 않습니까? G바디 차량을 G바디 차량을 구입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자신의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 BMW 3 시리즈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차 플러스 뭐 자동차 시승기는 계속해서 업로드 될 거예요. 더불어서 조만간 저의 네 번째 에마 BMW Z4 출고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잘 가라.